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하체 운동 루틴을 보여드리고 그 뒤에 운동만큼 중요한 운동 후 피로를 풀어주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한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다들 무엇이었나요? 주변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운동 후에 급격하게 몰려오는 피로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분들이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분들은 본업을 하고 오기만 해도 이미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후에 피로가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처음에 의지가 강해도 꾸준히 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동 후에 쌓인 피로가 빨리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에 운동 수행 능력도 좋지 못하다 보면 발전이 더디고 점점 지쳐지면서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의 관리가 운동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접 헬스장에 가서 하고 있는 하체 운동 루틴을 보여드리고 운동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씻고 나왔고요. 이제 운동 후에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한 당일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근육통이 심해져서 힘들었던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육통이 점점 심해져서 스트레칭만 해도 엄청 아팠던 경험이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못 느끼다가 운동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근육통이 나타나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몸은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을 수축하려면 ATP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ATP라는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신체에서는 글리코겐을 분해하는데 이때 젖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그런데 이 젖산이 특정 농도 이상 근육에 쌓이게 되면 피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운동 후에 피로 물질이 뭉치게 되면 근육이 뻐근해지고 염증 발생 위험이 쉬워지고 이를 방치할 시에 근육 매듭이 형성되고 근막이 뭉치며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근육의 뭉침이 느껴지면 사전에 스트레칭으로 미리 풀어주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는 운동한 부위를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막이 뭉치지 않도록 폼롤러나 마사지볼 등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운동 전에는 부상 방지나 웜업의 개념으로 매번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요. 운동 후에는 근육의 뭉침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후 마무리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절대 빼먹지 않고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운동 후에 실제로 하는 스트레칭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운동 중에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젖산이 특정 농도 이상 근육에 쌓이게 되면 피로감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운동 중에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젖산이 과하게 쌓이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큰 물병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운동 중간중간 수분을 섭취하면서 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매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할 때 750ml 이상의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운동 중간중간에 물을 한두 모금씩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진행할수록 땀으로 인해서 신체에 수분이 증발되어 가는데 이럴 때마다 수분을 보충하면 운동 후에 피로감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도 수행 능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영양소 보충입니다. 근육 내에 피로물질이 쌓이고 뭉쳐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영양소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비타민 B12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020년 권위 있는 영양학술지 뉴트리언트에 기재된 논문은 비타민 B12의 결핍이 피로, 무력감, 건망증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음식으로 다 보충하기가 어렵다면 비타민 B12가 함유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B12가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육류, 생선, 조개류, 달걀, 우유 및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사이다 비니거라고 불리는 사과, 초모, 식초 들어보셨나요? 외국 셀럽들 사이에서 체내 클렌즈 효과로 유명한 이너 뷰티템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과, 초모, 식초에 포함된 천연자연 발효식초가 체내에 젖산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식초 자체를 운동 후에 피로감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한 컵씩 챙겨서 먹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식초가 너무 시큼하고 식초만 먹는 것은 맛이 없기 때문에 운동 후에 바로 식초 한 컵을 먹는 건 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식초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초 두 알, 골리굼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젤리 두 알에 사과초모 식초가 50ml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돼서 식초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실제로 제니퍼 로페즈가 30년 가까이 매일매일 사과 식초 한 컵을 마시면서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식초의 역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계 최초로 사과초모 식초를 젤리로 만든 것이 이 골리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 이미 미국 아마존에서 디톡스, 바디 클렌저 카테고리에서 1위, 추천 후기도 41만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골리굼이는 아까 피로회복에 좋다고 언급한 비타민 B12와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ABC푸드, 석류, 블랙커런트, 구연산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게다가 글루텐 프리, 젤라틴 프리, 비건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먹어보니 다이어트 후반부에 고강도로 할 때가 아니라면 다이어트 중에 군것질이 하고 싶을 때 골리굼이 하루 2알 정도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리 같은 식감이라서 씹는 맛이 있어서 포만감도 생각보다 들고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음식은 잘 참아도 군것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밍TV 구독자분들에게만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10분을 추첨하여 골리굼이 본품 한 통을 무료로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 후에 실제로 하고 있는 스트레칭을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Wrote lines and words of our love, but